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15회 종이접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노이만입니다. 저는 과학과 공학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심리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마케팅과 여행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행복을 찾아 여행하고 있는 마크입니다.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계속 집콕했던 것 같아요.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만 계속 관심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집에 고양이들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를 이제 하루 종일 있는데 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행복하네요. 고양이들과 있어서. 저도 저번 주는 집콕을 했었는데 저번 주는 사실 사람들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많이 만난 게 아니라 1대1로 만나서 그냥 얘기도 좀 하고 이제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또 저번 주에 올라오셨거든요. 이사를 가게 돼서 그래서 엄마랑도 연남동도 한번 가고 그렇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자택근무랑 이제 학교 출근을 해서 이제 병행을 했고요. 지금 교육 상황이 안 좋아서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킹덤2가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주를 잘 버텼고 이제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정주행을 해서 다시 이제 완전히 다 봤습니다. 킹덤 요즘에 인기 엄청 많던데. 원래 1도 인기 많았는데요. 2가 전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1에 비해서 좀 더 역동적이랄까? 그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재밌어졌고 1에서는 좀 떡밥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에 딱 풀리면서 와 이랬는데 3를 또 암시하는 게 그래서 언제 3를 또 기다리나. 넷플릭스 진짜. 그 넷플릭스 얘기하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폴스님께서 오티스 계속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오피스 아니야 오티스. 저는 오티스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 야한 거더라고요. 야한 건 아니에요. 되게 건전한 성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래서 아빠가 뭐지 했는데 아빠 오티스 재밌대 했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막 배드신 나오고 이래가지고 약간 민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보셨어요? 보다가 아빠가 이건 내 스타일 아닌 것 같다고 제 집 방에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경고를 해주세요. 제가 제목만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인생의 변화를 겪었어요. 이 변화를 조금 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리까지 해왔는데요. 우선 3가지로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명상하기, 두 번째로 책 읽기, 세 번째로 메모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비워내고 채워내고 정리하는 습관을 매일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20분 정도 명상을 해요. 전에도 제가 명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출근길 버스에 앉아서 하는 거였고 지금은 진짜 명상 가이드 듣고 집에서 막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해요. 그 후에 바로 30분 정도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배운 내용들 컴퓨터에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저번 주 저희 오로지 녹음 이후로 제가 진짜 자기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됐는데 저희가 저번 주 녹음이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은 제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어서 조금 우리나라 사회구조 혹은 전 세계 사회구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얘기를 막 나눴는데 집 가는 길에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2가지 사상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회의주의 사상에 빠져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막 정치하고 철학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세상의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 의심하다 보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다 공감하고 맞다고 하는 거를 항상 혼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저게 왜 맞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세상을 의심하고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거만했던 게 아닌지
막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를 뒤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비워내고 새로운 걸 채워내고 그걸 정리해서 명확히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지식 팟캐스트 오로지를 듣고 계십니다. 마크의 A로가 아닙니다, 이거. 거의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찾아서요? 그러니까요. 행복을 찾아서 일주일 정도 이 얘기만 했어요 지금. 아, 행복을 찾아서 들으시면은 이 얘기만 제가 했는데 아, 웃긴다. 이거 너무 말하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지금. 항상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의 아이콘. 진짜. 바람직하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마법의 단어 하나 발견했거든요.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모든 상황이 그냥 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은 되게 포용적이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주문을 지금 마법처럼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젠제님 어머님께서 저희 방송을 그렇게 많이 들으신다고 정말 애청자세요. 들었거든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를 비워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많이 들으세요. 엄마가 매일 밤 산책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을 틀어놓고 하시는데 끝나면 또 듣고 끝나면 또 듣고 그래서 뭐 오래 운동을 하실 때는 3번까지 이렇게 들으신다고 해요. 전화로 제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팟캐스트로 제 목소리 듣는 그게 더 많을 정도로 죄송하네요 갑자기.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 5명은 하나의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각자 개인 주제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통 주제는 취미입니다. 지지난주 마크님께서 개인 주제로 팟캐스트를 선정해서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고 팟캐스트의 매력과 전망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난나님께서 책으로 떠나는 취향 탐방이라는 주제로 독립 서점과 독립 출판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오로지 멤버 4분 모두가 책을 출판한 경험이 있거나 집필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제 취미는 바로 종이접기입니다. 네, 사실 저는 종이접기 이외에도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DIY라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의 메인 주제인 종이접기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DIY라는 것이 뭔지 잠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 중에 혹시 DIY가 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거의 다 알 것 다 같은데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마크님 한번 해주세요. 네, 미국 살다 오셨잖아요. 이렇게 또 부담감을 줘야죠. 이번엔 젠제님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 못해요? Do it yourself. 좋아요. 네, 맞습니다. 광고 같았어요. 네. DIY란 젠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Do it yourself의 축약어로서 직역하자면 스스로 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시켜야 하는 일을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반지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 자동차의 고장난 부분을 스스로 수리하는 것, 음악을 배워 스스로 작곡한 악보를 만드는 것 등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고치거나 작성하는 행위를 DIY라고 합니다. 그럼 오로지 여러분들은 DIY를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이케아 떠오르네요. 이케아에서 사면은 다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있으면은 이제 와서 불러서 기사가 해도 되는데 주로 저희가 하죠. 근데 맞아요. 저도 이사할 때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면 이거 기사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정도예요? 네, 저는 목공도 한번 했었어요. 뭐 만드셨어요? 저는 이제 도마는 이제 기본이었고 우드 터닝이라고 해서 회전을 줘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양초를 꽂을 수 있는 양초 꽂이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뭐 스푼이랑 뭐 젓가락이랑 이런 것들 다 만들었어요. 나무로요? 네, 나무로. 네. 그때 전시도 하시지 네, 않았어요?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내랑 같이 했던 취미였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네요.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옛날에 한참 기타 배울 때 작곡 작사해가지고 제가 막 노래 부르고 이랬었는데 그 노이만님 아실 거예요. 알죠. 정말 노이만님한테 들려드렸는데 낭만적이다. 그때 그것도 사랑에 대한 노래 막 넌 나의 선샤인 막 이런 노래 낭만이다 정말. 그런 거 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노래? 그 노래 뭐 악보를 제가 쓴 게 아니고 코드만 써고 코드에 맞춰 제가 이제 가사를 써서 가사를 막 불렀는데 지금도 막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몸이 기억해서 아마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노이만님 평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니까 지금 같은 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 어땠어요?
솔직히 노래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하나 변명하고 싶은 게 노이마님은 그때 피아노 배우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 거 노래 좋다고 피아노로 그걸 또 편곡해 주셨어요. 노이마님께서. 그 당시에요? 그랬습니다. 네. 저는 키보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어떤 키보드냐면 그 일반적인 키보드가 아니라 약간 특이한 키보드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문서 작성을 할 때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한글을 입력하고 싶은데 영어가 입력되는 경우나 아니면 대문자 알파벳을 입력하고 싶은데 소문자 알파벳이 입력되었던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많죠. 네, 제가 만들었던 키보드에는 버튼이 1번, 2번, 3번 총 3개의 키만 있었습니다. 1번 키를 누르면 한글이 입력되고 2번 키를 누르면 소문자 알파벳, 그리고 3번 키를 누르면 대문자 알파벳이 입력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할 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미리 원하는 입력 방식을 선택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입력을 잘못했을 때 수정하고 다시 재입력하는 과정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DIY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취미로 DIY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분들이 만드는 것은 인형이나 의자, 맥주, 와인, 드론,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인공위성이나 로켓 엔진 등을 스스로 만드시는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이런 DIY를 직접 해보시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나보시면 아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종이접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생인 저는 어릴 때부터 종이접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랑 비슷한 나이이신 나폴스님과 난나님도 저처럼 어릴 때 종이접기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저 초등 저학년 때 그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의 꿈이 종이접기 협회장? 뭐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종이접기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많이 안 했거든요. 이게 제주도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태서 육지에서 유행하던 것들이 제주도에서 내려오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제주도에서 한참 유행하면 이미 다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접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접었는데 제가 까먹었거나.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 뭐 하셨어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다른데 고학년 때는 이제 그 스타크텍 푸크 하는 거랑 네? 그 스타크텍이라고 있어요. 약간 치토스 같은 과자 먹으면 나오는 약간 그거랑 포켓몬 띠부띠부씨를 많이 모았죠. 띠부띠부씨. 포켓몬 그 스티커 있잖아요. 빵 먹으면 나오는 네, 거? 빵 먹으면 나오는 거. 제가 많이 모았죠. 네. 방송에 근데 김영만 선생님이 맨날 종이접기 알려주시고 맞아요. 그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희 때보다 더 윗대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요? 저는 안 봤어요. 뚝딱이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저는 잘 안 봤어요. 막 코딱지질 안녕 이러면서 막 종이접기 맞아요. 엄청 잘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신 마크님이나 아니면 젠제님 한참이요? 한참 아닌가요? 한참의 차이가 기준이 뭐예요? 젠제님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상대적이네요. 제가 한참 어린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올해 20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어릴 때 뭐 레고 코딩 입힌 거 들고 있고 그래서 종이거 잘 모르는데 농담이고요. 저는 저도 이제 종이접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종이접기 많이 했는데 엄청 세세하게 하진 않았고 종이접기 그냥 종이 비행기만 접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종이접기를 막 예술적인 영역까지 접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는 놀려고 접은 적은 되게 많아요. 딱지를 만든다던가. 딱지. 개구리 아세요? 맞아요. 개구리로. 알아요. 그 알죠. 그렇게 딱 누르면은 이게 그 반동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가는 거. 그래서 누가 더 멀리 나가나 그 게임 하려고 만들어 본 그런 경험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딱히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섬세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귀찮았어요. 그냥 막 모서리 맞추고 이런 게. 근데 종이야 100개 접어서 모으면 소원 이뤄준다. 1000개, 1000개. 1000개인가요? 그럼 뭐 1000개,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종이 학 있었고 종이 알 있었고 알은 뭐예요? 알도 있었어요. 학종이로 알도. 알 만드는 거. 네네 알 있었는데 알도 비슷했어요. 100개 모으면은 뭐 소원 이루어지고 1000개 모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집에 약간 그 유리병에 종이학이 가득 차 있는 거 맞아요. 친척 놀러 가면 하나씩 꼭 있고 그랬어요. 있었어요. 저희보다 윗대인 것 같은데 그게 H.O.T나 이런 옛날 이제 탑골에 유행했던 연예인들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안 받지 않았어요? 그 뭐 응팔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런 거 네, 말하는 거예요? 응팔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저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응팔이 98년이잖아요.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저희 때는 아니었고 저희 이모 세대. 맞아요. 저 형 세대. 근데 저희 때도 막 제가 중학교 때 이때만 해도
그 여자친구한테 막 학종이 접어서 주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막 도와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희는 그 중학교 때 일기 같은 거 안 했어요? 러브짱. 뭐 러브짱, 쓰고 러브짱. 아니면은 막 편지 엄청 큰 거에다가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편지 큰 맞아요. 거. 그것도 있었어요. 뭐 어쨌든 뭐 네. 지역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 많이 접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학을 워낙 많이 접으니까 학교에 종이학 접는 알바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알바요? 네, 그래서 하나 접을 때마다 뭐 20원, 뭐 10원 이렇게 해서 1000마리를 접으면 한 10,000원? 한 2만 원? 그렇게 맞아. 이제 팔고 이런 것도 저희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있었다니까요. 알바 있었어요. 네. 맞아. 유행이 돌고 도는 거라 보니까 아니면 나폴스님 X세대여서 낑겨 그래요. 있어서 한참 차이나서 그럴 수 있어요. 선을 확실히 그어버리시네요. 보내버렸어. 손으로 X하고 있어. 아니에요. 네, 먼저 종이접기 용어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종이접기를 종이접기라고 부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오리가미라고 부릅니다. 이 오리가미라는 단어는 일본어인데요. 접기를 뜻하는 오리와 종이를 뜻하는 가미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종이접기라는 의미이고 쓰나미처럼 일본어가 세계 표준으로 정착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 문화는 20세기 이전까지 중국, 일본, 유럽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전통 장례식의 관행으로 장례식 제물들을 종이로 만들어서 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주술과 비슷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종이접기에 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1680년대에 쓰여진 종이 개구리 접기에 대한 기록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홀례나 선물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종이접기와 비슷한 냅킨 접기가 유행한 적이 있고 19세기 유럽에서 기사나 말 같은 종이접기 작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19세기 중순 독일의 프리드리히 프레벨은 그의 유치원 교육법인 가베의 한 방법으로 종이접기를 채택하였고 이것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 받아들여지면서 일본의 전통 오리가미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대 종이접기가 시작된 건 20세기 초 프레벨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유치원 학습법이 들어오면서부터였는데 교육의 목적을 위해 조선에서도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때 학접기 등 많은 일본의 전통 종이접기가 조선에 소개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근대 종이접기가 유치원 학습법과 같은 교육의 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저도 종이접기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에도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방과 후 활동으로 종이접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나님과 날펄스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신데 요즘에도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일단 교대 미술 시간에 종이접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과제도 내주시고 종이접기로 20개 이상의 이유고 뭘 만들어서 붙여서 내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종이접기랑 교육적으로 연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저학년이 학급 준비물 목록 쓸 때도 색종이는 꼭 있거든요. 학년마다 좀 차이도 있고 종이접기를 수업의 의도로서 한두 번 활용한 적은 있는데 이번 시간은 아예 종이접기를 하겠다라고 저는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고학년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종이접기라는 게 사실은 손의 작용이잖아요. 손을 움직이면서 막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따로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고 한 적도 한 번밖에 없어요. 한두 번밖에 없어요. 네. 수수깡은요? 수수깡도 이제 옛날 세대죠. 수수깡 지금 안 써요? 쓰긴 쓰죠. 쓰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 선택인 것 같아요. 아 선택. 진짜? 네. 차륵이랑 지점토도 안 써요? 찰흙은 써요. 쓰죠. 네, 찰흙은 써요. 그 수수깡으로 만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수수깡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 만드는 것 같아요. 지점토는 많이 써요. 블록 이런 것도 요즘에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코딩 기능이 들어가 있는 블록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그걸로 학교에서 가르쳐요? 네 그런 거 쓰는 데도 있어요. 와. 요즘에는 학습 도구도 되게 많이 발전되고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색종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간 변하지 않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냥 종이만 딱 주고 하면은 접는 방법은 갈수록 변해가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필요한 건 진짜 딱 종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종이접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종이접기 학회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몇 분 안에 뭐 몇 개 접기 막 이렇게 네네. 종류가 막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개구리랑 뭐뭐뭐 접으세요 하면 그걸 이제 순서에 맞게 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은 종이학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나님께서 종이학을 접어 썼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도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종이학을 접어보셨을 겁니다.
네, 혹시 종이학을 1000마리 접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받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계신가요? 받고 싶어요. 저도 받고 싶어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친구 하는 거 도와줬고 제가 직접 주거나 받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친구들 접어서 모으는 거 보고 도와준 적은 있는데 몇 개 접어줄게. 제가 직접 해서 준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너무 좀 고생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좋아했던 아이가 뭐 중고등학교 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웃긴데 저는 받고 싶지도 않아요. 좀 무섭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받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저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그런 일에 생산성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생산성이 없어요? 아니, 사랑을 담아서 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다른 진심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 친구의 그런 시간을 그렇게 허비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학을 받아가지고 제가 얻는 그런 행복감과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는 데에 비해서 그 친구가 쏟아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효용성이 낮은 선물이군요. 그럼 만약에 그런 걸로 고백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싫어요. 저는 좀 무서워요. 저 진짜 젠제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저 말 하려고 했거든요. 생산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하려다가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참고 있었는데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약간 옛날에 어떤 그런 시간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걸 만드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을 가시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0개라는 숫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어떤 그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접으면서 나를 생각했겠구나.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 정도구나. 근데 약간 올드 감성이긴 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마크님이랑 젠제님이 너무 영한 세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젠제님 어머님은 이거 들으시면서 아유 아직 어려서 몰라 이렇게 하실 생각 같은데 아니면 요즘 애들이랑 그렇죠. 그쵸, 요즘 그러니까- 애들이랑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돈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애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선물을 준다기보다는 그 종이를 사서 접는 거죠. 근데 그 접는 과정에서 걔를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걔를 생각하는 마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쵸. 두 분은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해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에서 어떻게 보면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자그마한 종이에서 학이라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걸 만들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접었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받으면 좀 무섭긴 해요. 그걸 가져왔는데 야 이렇게 실용성 없는 쓸데없는 거를 야 너 이거 하나 만드는데 1분 걸리는데 1000개면 1000분 드는 거야?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람이랑 난 너랑 사귈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야 이 정성이라니 그쵸. 정말 고맙다. 그쵸. 최소한 1000분은 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크랑 젠제님을 이제 약간 이제 이성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 꼭 들으셔가지고 실용적인 걸 꼭 줘야 돼요. 노이마님은 접어보셨나요?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1000마리를. 근데 이게 여기 찐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못했어. 여러분, 아니, 죄송해요, 여기 찐이 노이마님. 계셨는데.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젠제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줬어 라고 생각하는 반면 요즘 세대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이런 지질이 식으로 좀 공상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요? 노이마님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안 됐죠. 그래서 노이마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이마님 잘 안 됐으니까 그래 그렇지만 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너무 어릴 때여서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쯤이어서 1학년 때 진짜 정말이요? 진짜 있었네. 오로지 아니, 좀 근데 순수한 마음만 1학년 있었습니다. 때 고백할 때 되게 조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조숙하시네요. 1학년 때는 거부한 이유를 알 것 같긴 하네요. 1학년 애 그래요? 중에서 네. 1000마리를 접어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케이스가 그럼 우리는 왜 종이학 1000마리를 접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었던 걸까요? 사실 종이학 1000마리를 접어서 선물하는 문화는 일본의 센바주로라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센바주로란 일본어로 1000마리의 학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유명한 고대 전설이 있는데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면 신이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는 전설이고 이것을 센바주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학 1000마리를 접어서 연인이나 가족에게는 특별한 선물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에게는 회복을 바라는 선물로, 운동선수에게는 승리를 기원하는 선물로 주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 센바주로라는 전설이 유명해진 것은 사다코 사사키라는 실존했던 여자아이 때문인데요.
이 여자아이는 1943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혈병에 걸리게 된 사사키는 센바주루 전설에서 영감을 받아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기 위해 종약 1000마리를 접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안타깝게도 종약 644마리만을 접어서 결국 1000마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사사키 사후에 사사키 친구들은 그녀가 완성시키지 못했던 나머지 종약들을 접어서 1000마리를 완성시키고 원자폭탄에 의해 희생당한 그녀를 기리기 위해 모금 활동을 통해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이라는 곳에 그녀의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가면 황금색 종이약을 들고 서 있는 사사키의 동상을 볼 수 있고 아직도 일본 전역에서는 매해 수십만 마리의 종이약을 평화기념공원에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수업에 애들이랑 했던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6학년 애들이랑 되게 읽으면 좋은 책인데 듣고 계신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애들이랑 읽으면 되게 좋거든요. 제목이 이제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손연자 씨가 쓴 책인데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단편집으로 모은 책인데 작품성도 되게 좋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마사코의 질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있어서 애들이랑 직접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실제 이제 핵전쟁이 없는 거를 기원하는 의미로 반해서 애들이랑 같이 1000마리를 접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이접기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은 종이접기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나요? 그쵸. 종이접기 방법 책들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 권씩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종이접기를 할 때 종이 한 장만을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여러 장을 사용해서 자르거나 아니면 붙이시거나 하셨나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꽂는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좀 여러 장 만들어서 이어가지고 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의 전통 종이접기의 특징은 한 번 제작된 종이를 훼손하면서 무언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술적인 의미에서 종이의 깃든 혼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홀령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한 장의 종이를 자르거나 찢지 않고 접어서만 만드는 것이 공예로 발전하게 된 거죠. 다음은 종이접기에 사용되는 규칙을 나열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 외의 종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풀이나 접착제 등으로 각 부분을 접착시키면 안 된다. 세 번째, 칼이나 가위 등으로 각 부분을 분할시키면 안 된다. 네 번째, 2장 이상의 종이를 결합시키면 안 된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 완성된 작품을 어느 각도에서 모아도 그것이 무엇을 표현한 작품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종이접기가 오리가미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이러한 법칙들은 많이 희석되었고 많은 종이접기 아티스트들은 종이를 자르거나 붙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이접기로 유명한 김영만 씨가 엄밀히 말해서는 정통 종이접기 아티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종이로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작업을 통해 뭔가를 만드는 형태의 현대의 종이접기에 가까운 작업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종이접기 특징에서 종이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일본에서 건너온 거죠. 아마 일본에서 건너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종이접기 그런 역사가 없는 거고 일본에서 시작된 거 우리나라로 가져온 건가요? 이게 말이 많은 게 우리나라 종이접기 협회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종이접기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서 일본에 전파된 거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리가미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거를 종이접기로 바꿔야 된다 하는 운동을 실제로 많이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래가 중국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칭을 이제 일본어 문화인 오리가미만 유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종이접기 아티스트들이 보통 일본 출신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리가미라고 불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일본에 그게 퍼져나간 게 언제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종이접기가 전 세계로 유행했던 게 몇 년대? 거의 근대에 들어서요. 1900년대 전에 1800년대쯤에 이제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되게 일본의 그림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고흐인가? 고흐 같은데요. 고흐가 네, 고흐 맞아요. 네, 고흐 자기 그림에서도 자기 뒷면에 자포니즘을 이제 일본 그림을 말하는데 일본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취향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서양에서는 동양권에서도 특히 일본의 문화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포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연결된 게 아닌가. 그림에 있는 종이접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종이접기 작품들이 그럼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그런 유명한 종이접기 작품들이 있나요? 약간 공룡 접기 같은 게 좀 유명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티라노사우루스나 아니면 뭐 스테고사우루스, 뭐 트리케라톱스 뭐 이런 거를 다 종이접기로
종이 한 장으로 만드는 와, 방법이 있어요. 한 장으로요? 한 장으로 다 접어요. 어떻게 현장으로 하지? 아, 그리고 종이 한 장으로 정말 대단한 작품을 보면 선인장 같은 거 있죠. 가시 많은 거. 그런 것도 다 종이 한 장으로 접는 게 가능해요. 그런 게 약간 실제로. 1급 이런 거겠네. 1급 자격증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좀 입체적인 게 좀 더 고난이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했던 거면 다 약간 평면적인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공룡 이 정도면 엄청 정교한 입체적인 작품일 것 같은데 종이 한 장으로만 또 그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엄청 커다란 종이를 쓰겠죠? 아마? 그렇죠. 제가 그 선인장을 접으신 그 아티스트 분은 가로 세로 한 1m 정도 되는 종이를 가지고 대략 한 30cm 정도의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다음은 종이접기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접기를 할 때 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등의 작업도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종이접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같이 가져왔는데 청취자분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오로지 여러분들이 사진 묘사를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종이접기의 방법은 동작 종이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무엇인지 좀 묘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뭔지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이거 다들 알지 다들 않으신가요? 알지 그 않으시나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네, 동서남북. 사이사이에 뭔가 써놔가지고 별나라 꽃나라에서 그 남북 상하 4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뭐 서쪽으로 3번, 뭐 맞아요. 북쪽으로 4번. 그 안에다 뭐 썼었죠? 저는 꽃나라 무슨 뭐 하늘나라 바다나라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어느 나라에서 뭐 전생에 태어났었는지 이런 놀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희는 장난 꾸러기였기 때문에 누구 좋아한다 이런 거 적거나 저도 그거 있어요. 아니면 이제 욕 기억나네요. 같은 거 뭐 똥 좋아한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똥나라도 있었어요, 저. 애들끼리 놀렸던 기억은 나네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그림은 젠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당연하죠. 이거 개구리잖아요. 개구리 이렇게 몸통 뒤에 엉덩이 부분을 접어가지고 눌렸을 때 이 개구리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색종이를 접어서 친구들이랑 맨날 경주 게임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동작 종이접기란 종이접기 작업을 마쳤을 때 결과물을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서 동서남북 놀이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놀이를 할 때 종이를 접어서 그 위에 동, 서, 남, 북이라고 적고 예를 들어 서쪽으로 3번 움직여 라고 하면 종이를 3번 움직이고 서쪽에 있는 미션을 수행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종이접기가 바로 동작 종이접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개구리인데요. 개구리를 접었을 때 개구리 엉덩이 쪽에 종이가 이중으로 접혀 있어서 개구리 엉덩이를 손으로 눌렀다가 떼면 개구리가 점프를 하는 방식의 종이접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동작 종이접기의 일종인 것이죠. 다음 소개해드릴 종이접기의 방법은 모듈 종이접기입니다. 혹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백조 아닌가요? 백조 같이 생겼죠? 네. 백조인데 이게 한 장의 종이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여러 개를 접어서 네. 이렇게 이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종이 한 500장으로 저는 만들어져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모듈형 종이접기는 동일한 모양 조각들의 종이들을 서로 합쳐서 하나의 완성 모델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백조접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백조접기를 할 때 해보신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수백 개의 작은 삼각형 모양의 조각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어 붙여서 두 날개와 긴 목을 가지는 백조를 만들었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듈형 종이접기의 일종인데요. 이 모듈형 종이접기의 특징은 하나하나의 조각만 본다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최종 모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로지랑 비슷하네요. 각각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오로지가 되는 것처럼요. 시적이네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 각각의 조각들 중에 저희 청취자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제님 어머님도 있어요. 아니 마크님은 연예인 했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팬들한테 잘하고 막. 근데 그럼 모듈형은 아까 설명했던 그 종이접기 규칙에는 해당되지 않는 형식인가요? 그러니까 전통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전통 종이접기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현대에 들어서 이런 규칙 등이 좀 허용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종이접기의 방식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에 들어서. 다음은 웹 폴딩 방식인데요.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소요. 황소요. 황소죠.
황소인데 좀 약간 역동적이지 않으신가요? 뿔이 이렇게 네. 약간 휘어 있고 아, 전체적으로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 백조는 좀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이었다면 네. 이 소그림은 뭔가 되게 선이 둥근 느낌이 사실 더 나요.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동새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고요. 황소의 비례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보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까? 갑자기요? 아니, 그거는 너무 의미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부여 한번 해봤습니다. 못으로 달려가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황소 등을 보시면은 피부가 좀 쭈글쭈글하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웹폴딩 종이접기 방식이란 기존의 딱딱해 보이는 종이접기 방식에서 벗어나서 종이를 보다 입체적이고 굴곡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특징인 종이접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를 물이나 수증기를 이용해서 축축하게 한 다음에 작업하는 방식인데요. 난이도가 높아서 종이접기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방식은 종이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네, 고수분들은 보통 무조건 종이접기 하나로만 작업하십니다. 이걸 자르거나 찢지도 않고 접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팔다리랑 얼굴이랑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그분들이 종이접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일단 굉장히 큰 종이가 한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에 어떤 부분은 머리고 어떤 부분은 몸통이고 어떤 부분은 손이 될지를 일단 구역을 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 구역마다 접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그래도 잘라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뿔 같은 네. 것도 되게 길게 지금 표현돼 있거든요. 그 과정이 좀 디테일한 것도 대단한 건데 그 물을 적신다는 거는 종이라는 이제 면에 약간 직선인 거를 약간 이제 곡선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엄청난 고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물에 적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닭종이 같은 재질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종이를 물에 적시는 거다 보니까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용하는 종이보다는 재질이 다른 그리고 두꺼운 재질의 종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웹폴딩 노이만 님도 해보셨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수준은 안 해봤어요.